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베니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단지는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 르엘입니다. 네, 청담 르엘.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어떤 고급스러움이 있죠. 청담동 플러스 르엘. 르엘은 어떤 건설사의 하이엔드 브랜드인지 아시나요? 네. 일렉트리카님이 승희님이신가요? 네. 르엘은 이제 롯데캐슬의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는 좀 고급스러움도 있고요. 이곳의 분양이 예전부터 나온다 했었는데 점점점 이제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추측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공사비 산정에 있어서 좀 잘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됐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근데 공사는 멈추지 않았었거든요. 계속 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주 일정은 내년입니다. 내년. 그래서 거의 중분양, 후분양에 가까운 분양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담 의웰은 지하 4층, 네, 지상 35층, 9개 동에 총 1126세대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고요. 분양 시기는 24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일정도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24년 9월 6일 날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오픈된다고 합니다. 이 사이버 모델하우스라고 언급되는 걸 보면 아마 실물 모델하우스는 없을 확률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뭐 분양 물량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또 차액도 크지 않다 보니까 차액도 크다 보니까 네, 차액도 크다 보니까 아마 뭐 완판에는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해서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신하는 것 같고요. 여기는 청담 3익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지입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이 25년 11월입니다. 내년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방배동 임장 갔다 왔더니 완벽하게 회복이 아직 안 된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분양 일정이 나왔고요. 그걸 알 수 있는 자료가 이제 그 기간 추천 특별공급 중에 네, 장애인 특별공급이나 중소기업 특별공급 보면은 정보가 먼저 뜹니다. 청약하기 전에. 그래서 떴더라고요. 오늘 날짜로 떠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공급 규모랑 일반 분양 세대가 총 149세대니까 그 중에서 절반은 특공, 절반은 일반 공급이니까 네, 뭐 그렇게 공급되는 세수가 많지는 않죠. 요번에 그 공급하는 DH 방배는 1000세대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 좀 적고 어떻게 보면은 어, 한 500세대 내외가 일반적인 이제 서울의 어, 정비 사업의 일반적인 좀 분양 물량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되는 주택형은 59 AB, 84 AB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 자체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총 소개로 봤을 때 3개, 3개, 2개, 3개, 1개로 되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일반 분양 물량 나오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타입별로 공급되는 세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한쪽에 많이 치우치지 않고. 네, 분양 일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는 9월 6일 날 나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죠? 9월 6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오고 그리고 기관 추천 특별공급 신청, 네, 청약 신청 일자가 9월 19일. 여기는 월요일이 아니네요. 그래서 9월 19일 날, 그 다음에 9월 30일 날 당첨자 발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분양 사업소 위치가 L프론트 청담 2층 207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아마도 추석이어서 네, 추석이어서 월화수 빼고 목요일 날 한 것 같고요.
이제 분양사업소 위치가 여기 2층 207호인 걸 보면은 확실히 이 실물 모델하우스가 없겠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라이브의 또 이 장점이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보완을 해주신다는 분도 있네요. 확실히. 구나미님 반갑습니다. 실명 이야기했네요. 자, 청담 르엘인데요. 지금 이제 그 조감도의 모습입니다. 그 단지의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 그 단지의 어떤 완성도나 힘을 실어줄 단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문주입니다. 문주. 예, 문주가 되게 심플한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없는 곳도 있고 한데 여기는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지어진 걸 볼 수 있고 여기는 이제 한강뷰가 보이는 동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뭐 유리 난간이나 뭐 커튼 원룩 이런 것들 통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단지를 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여기가 어디 있는지는 최소한 입지는 알아야 되니까 잠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분 계시네요. 인사해 주실 분 있다면 또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는 서울시 강남구의 청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담동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나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강남구 안에서도 그 지역별로 약간 특징이 있는데 청담동에 유난히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웨딩 업체. 웨딩 업체. 뭐 우리 결혼할 때 청담동, 저 결혼할 때도 청담동에 가서 이렇게 예물 같은 거 준비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호텔들도 좀 많고, 그리고 연예 기획사, 이렇게 뭐 FNC 엔터테인먼트,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도 있고, 명품 거리도 있고, 바로 인근으로도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있고,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맞닿아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상징적인 그 명함이 될 수 있는 어떤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청담동이죠. 네, 청담동. 어디 사냐 했을 때 우리가 뭐 서울 살아요 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반포 살아요, 잠실 살아요 하는 분도 있는데 청담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또 명함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좀 특이한 점이 여기 연예인분들도 많이 사시죠. 우리 아이유님이 사는 에테르노 청담 여기가 지금 23년 10월 로드뷰인데 아마 지금은 다 지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현우진님이 살고 계시다는 PH129 펜트하우스 129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고급 빌라나 이런 좀 비싼 건물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청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리고 이제 연예인 전현무님도 여기 아이파크 삼성 살고 굉장히 좀 소득 수준이 있는 뭐 사업가나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뭐 압구정이나 청담동 일대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뭐 초품화냐 역세권이냐 그거를 좀 이렇게 초월한 벗어난 그냥 찐 부자들이 사는 우리 뭐 태남 태북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태남이라고 하면 어디죠? 태북은 또 어딜까요? 여기 테헤란로를 기점으로 해서 그 밑과 그 위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테헤란로를 기점으로 남쪽이 이쪽 대치동, 도곡동, 개포동 이쪽은 이제 전문직 분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전문직으로 직업을 얻고 안정적으로 이제 근로소득을 발생해서 이제 부자가 되는 코스가 여기 태남 쪽이라면 태북은 여기 압구정이나 청담이나 노년이나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 그냥 찐 부자들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제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는 동네에 유학 보내는. 그래서 태북, 태남은 뭐 행정구역에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명칭하는 그런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옆으로 옆 동네에 넘어가면 잠실이나 내지는 뭐 고덕이나 이쪽에서 중요시하는 학군이나 학원가 이런 부분을 좀 초월하는 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냥 청담 그걸로 끝이 있는 거죠. 예. 좀 특이하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가격에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니까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인근으로 있는 경기고등학교나 뭐 봉은초, 봉은중 다 명문 학교고 조금 내려가면 코엑스 있죠. 코엑스 주차할 때도 뭐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걸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교통 체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입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GTX A하고 C 노선이 지나가는 역 중에 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GTX A 노선이 지나가는 노선 중에 맞습니다. 보시면 이 삼성역이 GTX A 노선하고 C 노선이 지나갑니다. 그만큼 좀 핵심적인 입지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청담동은 내려가면 바로 삼성역이 있고 또 이제 GBC 한전 부지가 현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또 이제 이 부분도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입지에 대한 가치는 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점점점 또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입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 이 청담 르엘이 그러면 또 예상 조감도나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청담 르엘 조감도고요. 또 일부 동들은 이제 한강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좀 동 배치를 할 것 같아요. 여기가 사실은 뭐 용산이나 뭐 성수동이나 이렇게 뭐 온전하게 거실에서 한강뷰를 볼 수 있는 곳은 아니죠. 왜냐하면 한강을 등지고 있는데, 근데 약간 한강을 등지고 있음에도 약간 엇비슷하게 이렇게 한강을 좀 볼 수 있게끔 배치를 하더라고요. 여기 청담자이 이따 뷰를 보여드릴 텐데, 네. 그래서 좀 그런 동들이 이제 최대한 한강을 볼 수 있게끔 배치를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향은 아무래도 이제, 남향보다는 좀 북향에 좀 가까운 좀 그런 부분도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입지가 모든 걸 커버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어지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그려질 거고요. 제가 이 사진은 2024년 6월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한창 공사 중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양가가 책정이 됐는데 여기가 청담 삼익 아파트, 청담 르엘 아파트의 그 정비사업조합의 이제 관리 사이트입니다. 보시면은 24년 8월 21일 네, 어제자로 강남구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이제 심사를 하면서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청담 르엘의 평당 분양가가 7,200만 원으로 확정이 됐다고 해요. 물론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와야 최종적으로 알 수 있긴 한데 이제 분양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200만 원. 그리고 이제 여기 단지 배치도 네, 설계도인데요. 보시면은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뭐 49부터 59, 84, 97, 111 좀 다양한 평형대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완전 큰 평형은 펜트인데 하나 정도씩밖에 없어서 아마 조합원이 다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강뷰를 최대한 볼 수 있게 네, 뭐 이쪽 앞에 동이나 이쪽 동들
네, 이쪽 라인들 볼 수 있게끔 최대한 배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요런 단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원펜타스나 DH 방배나 로또 청약 단지 뭐 청약에 대한 부분이나 나중에 세금적인 부분이나 전수조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의하셔야 된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가 청담자이 바로 옆에 있는 청담자이의 실제 그 뷰입니다.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뷰. 그래서 한강이 바로 보이고 뒤편으로 네, 롯데타워가 보이죠. 그래서 이런 뷰가 그려지는 타입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 아파트에 난간들이 없죠. 네, 그러니까 온전하게 뻥 뷰로 보일 수 있게끔 배치를 역시나 할 것 같다. 그리고 밤에도 이제 보이는 한강 뷰가 좀 근사하죠. 네,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질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하게. 어, 여기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가점제, 면적별로 가점제, 추첨제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59랑 84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9 이하는 추첨제 비율이 좀 더 높고, 그리고 59랑 84 사이는 가점제 비율이 좀 더 높다. 예, 그래서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요 구간에 하는 게 좀 유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점이 좀 낮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베팅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실거주 의무 기간이 아마 보통은 따르는데 DH 방배는 좀 특이하게 요번에 없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실거주를 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내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거주지가 많이 틀어지면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부대 비용도 많이 크기 때문에 이왕이면 없는 게 좋긴 하죠. 근데 한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번 프리미엄을 살펴볼까요? 예상되는? 네, 궁금하신 부분들 같이 물어보셔도 돼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청담자이 한강뷰 보이는 네, 그 곳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요. 이 인길대 평당 분양가가 지금 청담자이만 해도 한 1억 정도 되죠. 33평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14년 차인데 청담 뇌엘은 더 역가도 가깝고 또 세수도 많고 신축이고 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한 10억 정도의 차익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는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예. 청담도에 아마 가점이 좀 높으신 분들 내지는 뭐 특공이 있는 분들 위주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인근에 아까 연예인 전현무님도 거주했다는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 여기도 지금 최소 평수가 55평부터 시작하는 단지입니다. 그만큼 수요층이 탄탄히 받쳐주고 있는 곳이고, 네, 여기도 보면은 거의 평당 1억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적은 평수가 내려갈수록 평당가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형 평수임에도 평당 1억이니까 뭐 30평대, 20평대면 평당 1억 이상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청담 느엘의 예상 분양 일정, 분양가, 그리고 입지 설명, 프리미엄까지 같이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한번 네,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고 네, 맞을 것 같습니다. 깜짝 그 라이브로 킨 거라서 네. 그래서 간단하게 편집하고 이 영상은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C문님, 84 분양가 대비 안전마진은 8억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한 10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30평대가 뭐 거래량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한 33억 정도 되는데 평당 1억이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34평이 네, 이렇게 하면 한 25억 정도 나온단 말이죠. 충분히 한 10억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점 컷 어떻게 보시나요? 아, 가점 컷이요. 음, 최근에 레미아 원펜타스는 훨씬 더 큰 차익이어가지고 또 DH 방배는 그보다도 못하고 아마 그거의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번 볼까요? 레미안 원펜타스 원펜타스는 사실은 너무 차익이 컸고 또 세대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입지의 거의 끝판왕이었기 때문에 70점대, 69점대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왔었고 그리고 레미안 레벤투스 그 뒤에 병원이 있었던 여기는 68점, 65점도 있었네요. 보통 여기서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 밑으로 예비 번호까지는 좀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 60점 초반까지는 내려오신다 볼 수 있고 DH 방배는 아직 하지 않았죠. 근데 여기는 차익도 좀 적고 상대적으로 물론 좋은 단지지만 입주 물량도 훨씬 많아서 좀 더 내려가 60점 언더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담 르웰은 원펜타스보다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내려갈 것 같습니다. 60점대. 예. 근데 경기도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서울에서 마감될 것 같습니다. 현재 4인 가족 67점, 서울 거주 2년이 안 되면 67점 자체는 긍정적인데 서울 거주 2년이 안 되면 당해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간에 나왔던 원펜타스나 레벤투스, DH 방배 다 서울 거주 2년 우선 그 공급이 됐거든요. 네, 당해가 그 청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 청약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약금이 아마 20%일 거예요. 아마 거의 20%일 거고 그러면은 아까 얼마였죠? 25평 아무리 적은 평수 25평일지라도 1억 8천 18억에 계약금 20%면 3억 6천이니까 좀 허들이 있죠. 생각보다 이제 그 가점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당첨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잖아요. 가점이 높으신 분들도 그 나름의 좀 고충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오랫동안 되게 버텼는데 많은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을 그 무주택 기간에 무주택의 그 서러움을 견뎌내면서 열심히 버텼는데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 내에서 좋은 걸 당첨되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단지는 패스를 하거나 그 애매한 단지 안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걸로 넣어서 0점 조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아쉽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나름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말 그 70점대나 될 것 같은 분들은 또 안 넣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예. 그래서 욕심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81분이 계시네요. 낮 시간에도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오시는군요. 네. 그래서 여기는 좀 특이한 동네다. 예, 그들만의 리그인데 워낙 뭐 그 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파는 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계산하신 거 가르셨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또 질문 있으시다면 질문 몇 개 받고 뭐 마칠 것 같습니다. 계약금 20%, 중도금 60%중 1회는 잔압
중도금일까요? 네, 맞습니다. 중도금 1회는 잔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 이제 청담자이가 바로 옆에 있어서 잠깐 요즘에 이제 거래되는 금액 그리고 올려져 있는 호가 한번 보면요. 여긴 좀 특이한 게 25평이 아니라 21평으로 배치를 했더라고요. 아마 세대수를 많이 뽑아내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뭐 한강뷰 배치하려고 또 많이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21평의 최근 실거래가는 19억, 네, 21억, 21억, 네,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고, 나와 있는 거는 한 19억, 20억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전세가는 한 1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월세가가 되게 높아요. 예. 5천에 900? 그렇게 높죠. 엄청 높네요. 이건 평수를 좀 적은 걸로 해볼까요? 네, 1억에 400. 예, 월세가 좀 높다는 게 이렇게 좀 돈을 묶어놓지 않고 싶어하는 이런 동네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 여기는 최소 평수가 50평대예요. 그래서 55억부터 출발을 하고 옛날 여기 비행기 부딪혔던 곳인데 아무튼 최근에 실거래가는 54억, 52억. 예. 받아주는 수요가 있는 동네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형 평수는 잘 안 거래가 잘 안 되는 편인데. 네, 그렇습니다.